자, 두 번째 지정토론 다시 이제 우리 하늘색 국민부터 짧게 토론해 주세요. 약 한 10개월 정도의 통합 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은 한 문 앞에 서서 반성을 했습니다. 일부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갖다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고달프게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혜적으로 참여당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한 번의 실패를 겪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노조 조직률은 8%입니다.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파업하고 시작하면 엄청난 시민들과 연대를 맺습니다. 거기 5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 사람들 사회당,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도 우파 정당들하고 연대합니다.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정치력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5호 크레인, 희망버스 그런 겁니다. 노동이 우리만 노동이야. 니들은 근처 오지도 마라. 발도 담그지 마라. 이런 배타적, 폐쇄적 노동의 그런 구조와 인식이 시민들을 멀게 합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은 그걸 탈피하자고 대중정당을 만드는 것인데 아직도 일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창당 과정에서도 유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으면 우리 데코레이션이다. 감내합니다. 뭐 우리 굳이 그냥 해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정당 잘 만들어서 대중적 진보정당 만들어서 자 노동자 도지서민 아픔 좀 덜어주고 우리가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 합니다. 여지껏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잘되면 들어올 거 하지만 그 정도의 정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거는 서글픕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근데 저는 참으로도 좀 민주노총 노동 쪽에서 전향적으로 좀 모든 상황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민주노총이 지금 7년째인가요? 위원장 직선제를 갖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물론 직선제가 모든 거를 갖다가 이해하지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직선제가 됐다고 그 민주주의 척도를 보는 건 알지만 위원장 직선제 하나도 관철 못 시키는 저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성들이 통합진보당에서 비민주적 형태로 나타나니까 폭력을 해도 뻔뻔한 겁니다. 비합법 투쟁임에 모여돼 있어요. 동지고 적이고 구별 안 합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은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세력은 저는 동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참으로는 민주노총에서 저희 정당도 마찬가지 과도기니까 저가 통합진보당이겠지만 대의원제도 없어져야 됩니다. 대의제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의원제도 없애줘야 되고 가급적 모든 것 갖다가 당원 총투표를 결정해 중요한 사항들 당원이라든가 대표 선출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모든 걸 갖다가 노동 중심성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당일 뭐하게 유력한 대권 후보가 지금 북한 국민을 얘기하죠.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노동 중심성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안 생기게끔 좀 노동 쪽에서 전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당이 다 잘 되면 뭐 들어오시겠죠.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노동 쪽에 간절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돌아가니까 좀 속에 있는 얘기. 자, 우리 한풍나무님. 너무 적으시면.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정당이고 옛날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또 하나 이제 민주노총인데 2004년도에 이제 열서 가렸을 때 민주노동대 열서 가렸을 때 지지율이 한 20%까지 간 적이 있었죠. 24. 제가 이제 매해 이걸 통계를 보니까 매해 20%에 30%씩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2004년도에 20%였는데 2005년도에 거기서 20%가 떨어졌는데 14%인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가 떨어지고 이렇게 20% 다시 10%? 아, 10%씩 떨어지고 20% 떨어지면 하나 없어. 아니, 14%에 20%. 그렇죠. 아, 예.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보세요. 네, 앞으로 묻습니다. 18%까지 떨어지고. 여기 이제 민주노총도 이제 비슷하죠.
민주노총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노동 조직률 이제 제일 높았을 때가 20%가 조금 안 됐죠. 19몇%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0%고 그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한 4%, 4몇 %. 그러니까 이제 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게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나 비슷한 이제 페이스를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분들이 사실은 지금 점점 고립되고 고사화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그런가 경제가 그런가 물고기와 물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백성하고 분지를 그거는 이제 뭐 노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 노조든 민주노총이든 국민 이 국민적인 어떤 신뢰나 사회적인 권위가 없으면은 저렇게 조금씩 이제 고립되다가 나중에 한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예를 들어 현대 뭐 중공업이든 자동차든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년까지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 대기업의 정규직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추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권위도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 노조 조직률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단위 사업장에 계시면 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감사하고 이것이 다 고립되고 고사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노동 내부의 양극화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의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복지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중에 요새 말하는 이제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앞에 노동자들 민노총 볼때 쟤들은 대기업을 위한 애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균형감을 알면서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립시간 노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를 써서 지금 현대자동차 이번에 지금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도 반만에 비교 임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장원하고 철회하고 하기 때문에 공장 이교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10시 1분에는 야간 근로수당 나오잖아요. 자동수당 플러스 해가지고 그건 그건데 지원금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 대기업이나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조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는 결정적이고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봐야지 잘못하면 청산주의라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대기업 노동자들 적으로 돌려서는 척도 안 해요. 대기업 노동자들도 뭐 다른 무슨 노동 비조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균형감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이번에 유보기로 하는 게 필요한 건 조금 민주주의 문제는 좀 비유가 구조적 문제고 역량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보한 것이지 않겠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민주적 절차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지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민주노총 반상대거였어요. 아니 그 당시 민주노당 모든 지구당하고 전혀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당, 총자, 당원, 달리 이름 없잖아요. 실제 민주노총당 맞고. 그건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당의 문제 아닙니다. 주민들이. 2005년도. 네, 압니다. 그렇지만 다 민주노당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울산 동구청장, 부구청장 패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울산 동구청장, 부구청장 딱 떨어지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당 가입을 딱 멈추더라고요. 잔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고생하는 예를 들어서 1000명 되는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자에서 고생하잖아요. 다음 사람들이 가서 같이 고생하고 부대껴주면 집단적으로 가입해요. 정책.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조합원들한테는 정책보다도 정말 저 사람이 난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현재 고생하는 민주노총 사업자, 민주노총 사업자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거기 같이 가시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많으면 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지금은 법과 정치 기준보다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노동주의 입시라면 정부의 현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진보적인 자체가 잘될까? 정책도 좋고 뭐다 노동도 수준도 나고 그런데 진짜 아까 이런 머뭇거리고 있는 노동주의를 자꾸 만나서 영입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지점 토론을 이제 두 순배를 돌았습니다. 진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좀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최기업상이 뭔가 각을 무너뜨리고 못하게 들어요. 근데 어쨌든 노동중심성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노동중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 참여당을 했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조점이 다르고 보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발제와 지점 토론을 들으시면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 질문할 이야기,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객석으로 우리 무인의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가지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본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중심성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진보 당이라는 것은 진보를 정하는 당은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변하는 당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구조를 대충 보면 이제 조직, 가정 조직 노동자, 인공한 노동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요새는 이제 노동자들보다도 더 취약한 생산수단을 갖춘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벌써 500만 이상 뭐 이렇게 많다는 거. 대충 이제 자영업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노동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이제 큰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분을 아까 이제 윤 소장 토론자가 주체와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치를 할 때는 주체와 가치도 중요하지만 객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제 취약계층의 그룹을 우리가 소위 유권자를 객체로 봤을 때 주체가 객체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느냐, 정말 그 객체 속에서 주체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그 주체가 객체를 정말 잘 실제적으로 이 관계를 잘 반영해주고 지켜주고 대변하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객체가 느끼는 실감을 가지고 투표로 나타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정치 공학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투표를 많이 받았느냐. 그만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거기가 뭔가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되는 게 아니냐. 노동중심성 얘기도 결국은 노동중심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그 노동으로 자영업자 노동 아니다 그러면 좀 빼더라도 자 그럼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노동자, 그 다음에 비조직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 중심성을 가지고 제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우리 정치하는 우리가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그 객체를 얼마나 더 반영하고 있느냐, 대변하고 있느냐, 혹은 플러스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잘 반영하고 평소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실감을 우리가 정치하고 하고 있는 진보의 주체가 주장하고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객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막연한 개념, 이론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의 분명한 그냥 아주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이고 객체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당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누가 과연 자유업자를 대변하고 있고 누가 실업자를 대변하고 있고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고 이런 게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확실한 인식부터 다가가는 것이 노동자 중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기업 수원이라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그래서 이제
노동자분 중에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치인들은 국민 원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체까지 어떻게 번역하시는 거고 항상 우리가 부정한 게 뭔가를 반성해야지 국민을 원망하거나 노동자를 원망하면 안 되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발표하시면서 영국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브라질의 노동자당이 3번 대통령으로 나갈 때는 노동자 개혁 후보라고 했어요. 네 번째 나갈 때는 노동자 개혁 후보라고 안 했어요. 자본가대 노동자 이게 전선이 아니라 미국 금융 투기 자본대 브라질 말하면 백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 번째 우리가 대통령 나갈 때는 중소기업 대표를 대통령 연임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의 토착 은행장들을 최대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물론 초등학교 안 나게 평생 노동동무한 사람이에요. 문화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말하자면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리고 브라질 토착 제일 큰 은행장이 뉴욕에서 물론 지지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동 중심성이라는 게 좀 한국 사회의 조건이 바뀌어서 그래야 무조건 막 노동자 결정당을 봐야 됩니다. 노동자 후보를 해야한다는 이건 과학적인 것 같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면을 꼭 노동자가 넣자는데 민주당도 참여하게 민주당 다 반대했어요. 권영길 대표도 저도 다 반대했어요. 창당 주역 때는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너 표 차이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 저희들은 통합진보잖아요. 저희들은 민주진보당을 주장했어요. 민주진보당이 처음에는 6등에 3등이나 그러고 나중에 3번 투표하고 뒤집어져가지고 30표 차이로 민주노동당이 된 거예요. 조선노동당, 민주노총당 비슷하잖아요. 그때 왜 반대한 거예요? 이게 협의한 게 뭐예요? 우리가 노동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노동자만 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까지 포함해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일부 빼놓고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노동자 의식이 거의 없다. 이 노동자가 감동을 안 준다. 실제 지금 우리가 노동자를 집어넣으면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은 감동을 줍니다. 조합원들은 그렇게 큰 감동을 안 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노동 중심성이라고 협의하게 봐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지 않고 브라질 누가도 그렇게 해도 대부분 그쵸 정치체를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자피함을 보내잖아요. 지금 시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시면서 좀 질문들이 좀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네. 좀 요약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좀 재밌는 얘기로는 최기업 소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쭉 올려주신 우리 참민들레님이라고도 계시고 요즘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보고동문과를 나오셨어요. 뒤집에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석양님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영화 모비딕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런 좀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오늘 민노총 얘기가 좀 많아요. 보니까 이 세 분의 질문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직에 계신 분들 중 과반 이상이 민주노총에 반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투표할 때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번에는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찍겠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전 17명이 안철수 캠프로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질문을 민사운드님, 우왕달팽이님, 아일럼님 이 세 분이 해오신 질문인데요. 이거 하나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직하고도 관련된 것 같은데 현 정부,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보다도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의견은 수렴도 필요 없고 비밀리에 진행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직 운영에 관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생각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색 꿈님한테는 이 현재 노동과 관련돼 가지고 현행 관련 법에
고쳤으면 좋겠다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만들어졌으면 하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만 야, 이거 꽤 많이 되네. 하나씩만 좀 얘기해달라. 이것도 그 맨 처음에 민사운드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 최 소장님하고 하늘색 군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그 보강을 우리 노학내 우리 진행자님하고 우리 윤석양님이 해주시면서 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3개가 있었는데요. 강한 그런 내용들을 잡아서 우리 가져분들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후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수호 전 위원장, 이부영 전 정부위원장 두 분이 지금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그리고 아직 후보를 못 삽니다.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감 선거 때 저 상대방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 정교조라고 이렇게 신전을 가니까 정교조가 처음에 참교육운동에 전념하고 총직업운동할 때 얼마나 인기 좋았어요. 이 개국운동으로 나가면서 정교조에 큰 흐름이 있거든. 교사도 노동자가 하면 노동자는 맞아요. 근데 특수노동자잖아요. 병노동자가 나보다 과거면 돼요? 그런 논리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데 특수노동자에 그게 밖에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계급적 관점에서 쉽게 해서 경제적 이해가 와서 지금 교사가 얼마나 좀 대단한 자리예요. 신랑값, 신부값 어떻게 완전 고립되는 거지. 충분히 아까 용역 학연에 계신 분들이 노동층에 대해서 반절벽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아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에 좀 더 민주노총하고 좀 피타입적으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지적은 지적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솔직히. 또 누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민주농당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이런 그 민주노총 패권 뭐 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일단 정파별로 나왔던 것이 전체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주의적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참여계 우리 선생님들 불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같이 있잖아요. 일정이 그런 불신과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얘기하는 판단을 했어가지고 사실이지만 지금 사실 노동주의를 한번 감기도 지나치지 않는 게 지금 이 민주노총까지도 좀 진보정당을 해서 아니 심상정 캠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화한다는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진보정당이 하나로 돼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제 책임은 상당히 되게 우리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노동자들이 끊어안고 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사람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보정당은 노동주의자 한데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무슨 부작용이 있을 것도 없고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좀 되면 그때 가서 경계해야 되지만 근데 중소자본가 중심성 얘기하자 이런 얘기 해야겠지만 자영업자 중심이고 아까 자영업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통계를 보니까 급여를 통계를 내놨는데 한 달 급여를 대한민국 고용주가 한 달 평균 급여가 335만 원. 대한민국 사장님 부산 산다 재벌들이 얼마 받는데 335만 원. 이 취업자 그러니까 월급 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202만 원 임금 그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16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진보 정당이 이 자영업자들로도 연대를 못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래서 옛날 민주노총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거 한게 그렇게 효과를 봤어요. 자영업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하늘색 국민 노동관계법에 대한 그 변혁적 개혁을 하려면 많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명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교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입법입니다. 이건 이미 영국에서도 하고 있고, 만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입법화되면 사실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걸 해놓는데 경제도 이익이 없는데 이주기를 높게 그걸 갖다 비정규직 두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 정규직을 할 겁니다. 상당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영국 등 흔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갖다 접대했던 국가들에서 이미 입법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입법이 상당간의 진보당하고 나머지 보수당에서 가능하겠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이 민간기업한테 자꾸 뭘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금지해야 되겠다. 물론 비정규직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있고 전문직도 뭐 변호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는 공기업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금지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있는 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년 이상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규직화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한 1년, 2년에서 한 달 전에 자르는 경우도 많고, 어떤 때 눈치 보니까 두세 달 다 잘라져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김포시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 공원관리 이런 사람들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 보통 석 달 아껴놓고 다 잘리다가 또 다시 또 재고용하는 이런 사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의 2년에서 정규직화하는 이런 법들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불법 파견이라든지 기타 손댈 거는 많은데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걸로 알고, 너무 우리가 목표를 크게 가지면 좀 많이 실망하겠다. 고칠 수 있는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객석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한 푼만 있습니까? 저도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과거 민주노총 간부들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왜 노동운동을 하던 때에 주장하던 그런 게 아닌데, 또 그 중에는 진보정당을 했던 분들 많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을 질책을 하겠지만, 진짜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이 냉혹한 보수 정권 이것을 바꿔내지 못하면 진짜 노동운동이 움직일 틈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지금 국민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진보 세력보다는 중도 개혁 세력을 포함하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과거 민주노총을 했던 간부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니고 그들과 우리 진보 정의당 우리들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어쨌든 우리가 문재인 안철수 진에 있는 사람과 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사람들을 막 질책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민주주의 없는 어떤 운동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말 진보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면 진보일 수 없다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스탈린주의를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시절에 어떤 특정한 사회주의 한 이념 양태는지 모르지만 무슨 명백한 이 보수주의 세력이고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그런 전제 없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법 중에서 고쳐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한은색 국민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최고장께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당원들 사이에서 의견도 나누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 꼭 바꿨으면 좋겠는 거 딱 하나가 내지하고 신상정 후보께서 대선 공약 또 하나 노동 공약 발표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이 노조 가입률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노사협의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80년 12월 31일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그해 말에 막 이러저러한 법들을 노동법을 막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사협의회법이라는 것이었어요. 현재는 근로자 참여연대 증진해가는 법명이 바뀌었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장에도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일단 만들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저는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노조법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없는데 노사협의회는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삼성 계열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있어요. 그게 왜 노사협의회는 되고 노조는 안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의 대표가 사용자들과 경영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게 노사협의회라는 건데 노조가 하면 되거든요. 노조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이 신군부의 노사협의회법 이건 노조법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가 하죠. 무엇을 꼭 앞으로 바로잡아야 되는가 한 가지만 저는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을 늘리고 산업안전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거라거든요. 옛날에 근로감독관은 사업체에서 떡값 받아먹고 막 이렇게 부패한 행정, 노동행정의 말단을 일치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현장에서 산업안전, 최저임금 잘 지키게 하고 실제로 사업주들에게 이 법을 잘 지키게 하고 그 잘못 지키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또 그걸 잘 모르는 영세업체 사업주들한테는 지도도 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행정 노동행정의 최말단 촉수가 근로감독관입니다. 지금 2,500명밖에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600명 늘리고 공무원 증원 안 된다 이런 보수적인 담론 때문에 근로감독관 증원을 못했습니다. 지난 몇 번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만 근로감독관 600명을 늘렸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을 2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500명인데 5,000명, 7,500명, 10,000명을 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들의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 최저임금 못 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성립되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이러저런 주장도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관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정책에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근로감독관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4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진보정권, 개혁정권 해야 되는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장 숙제니까 제가 답변을 한 것이고요. 또 다시 발언하실 분 기회 드립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 권위 아니 전략적이게 되는 그런 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걸 구별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노동운동 얘기하는 거, 노동 기반 얘기하는 거 다 전략적으로 수긍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이 왜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생각들도 일반 시민, 강원 이런 사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의 경직성 같은 게 좀 느껴진다는 얘기죠. 분명히 대중적 당으로서 어떤 당을 꾸리자고 했는데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중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타락하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들을 주는 그런 작은 이제 일들이 이렇게 상당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념의 경직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하나 멀쩡히 든 생각은 노동자들 저도 대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노동자들 그 전체의 정서냐 아니면 일부 상층부의 그런 정서인 건가 그런 개인적인 의문들이 있었고요.
그럼 또 하나만 더 덧붙여서 질문하면, 이제 이념의 경직성이랑도 연관이 될 텐데, 사실은 계급 추행적인 어떤 시각에서 운동을 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아까 뭐 계급이 하나 될지 보통 여러 계급, 노동계급에서도 여러 계급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계속 그런 사고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결국은 복지국가 전체 공동체가 어떤 같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하는 게 그런 것인데, 아까 이제 노동운동에서 복지에 대한 운동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질적인 복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말고 그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 큰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논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도 좋고 주장도 좋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장님. 예, 저는 오늘 사실 대기업 어떻게 직함이 어떻게 되죠? 소장님. 아, 소장님. 전 소장님. 실업자. 저랑 똑같네요. 너무 부드러워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NL PD인 줄 알았는데 NL인가요? 저는 차미통입니다. 그쵸? 어쩐지. 예, 그래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각이 좀 안 세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피 튀기는 거는 없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이번에 사실은 아실지 모르지만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막 굉장히 이렇게 반발이 심했잖아요. 처음에 노동복지당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될 때 노동자들하고 난 당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모르시나요? 아니, 압니다. 근데 그게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생각해보면 대기업 외에는 어디 취직할 때도 마땅치 않고 대기업도 점점 일자리 줄어들고 겨우 있는 게 교사 집단, 공무원 말고는 힘을 쓸 노동자들도 없어요. 근데 교사나 공무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은 이미 귀족화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교조 출신인데요. 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위층과 상층과 그냥 보통 교사는 또 달라요. 예. 저는 이제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제가 정교육 포지사에서 정교조 오리지널이고 계속해서 했는데 제가 느낀 자괴감이 뭐냐 하면 투쟁은 하는데 무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챙기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근데 본인의 생활을 보면 또 그렇게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에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비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조 교사가 있다면 막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찍 학교 가고 학교에 관심도 없고 애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다음에 교육복지는 챙기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주번교사 없애고 막 이러는데 교육개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개혁 되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 중심성이라는 말에서 과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과연 그런 어떤 조직적인 노동자들의 시대인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1인 일자리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창의적인 개방적인 소수의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정말 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소수의 일자리 집단 어떤 창의적인 일자리 집단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에 대한 생각들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송 위원장님까지 듣고, 또, 저는 진짜 갈수록 어려움입니다.
노동운동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운동 지금 쭉 해왔던 것이 그게 잘한 것도 있고. 예, 당연히 잘한 것도 있고 간사하는 건데 잘못한 거에는 자본의 공격도 굉장히 악랄해지고 규모해져서 노동자들의 좀 경제적 지위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에 좀 만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또 상대적인 만족감도 커요. 보면 자영업자들 위해서 어렵지만 야근하고 처리해서 벌지만 더 번다는 데는 자부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보수화되고 나이 들고 근데 자본은 너무너무 교묘해져서 위장 취업을 자본이 하잖아요. 지금은 학생운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전되는 상황 뭐 이런 거에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본들은 잘 국민들한테 선전해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못하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이해를 못 하시지만 당원 모집하려고 일반 저희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 가려면 그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노동자들 또 하냐 뭐 이러면서 그게 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좀 아쉬운 점은 같이 해보니까요. 통합진보당 하면서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당원들이 넌 민주노동당 당원이면 조합원이면 의식이 좀 있으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10년을 해왔으면 반복적인 교육 속에서 노동자의 자의식, 계급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퇴근하면 아니고 명함 돌리느라고 이제 다니면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조합원입니다 하는데 아니 당원입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안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기서 보면서 내부적으로 좀 당원이나 노동자 조합이나 이런 실제 평조합원들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10여 년 동안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실용주의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이 아닌가. 아까 또 결정들 말씀하셨듯이 역시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파로 나뉘면서 극렬하게 분열한 것이 진보에 가장 큰 데미지를 줬다는 여기까지 말씀을 좋은 이 견해이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히 아까 질문하시면서 진보 세력의 그런 노동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념적 경직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한번 사장님께서 이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토론의 한님하고 우리 송치경위원장님께서는 본인들이 운동을 보면서 느낀 그 소회 사상자 평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념 경직성이란 화두하고 현재 진보적이나 평명 몰라 것이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노동을 집어넣자 이게 이념 경직성인가? 그리고 이념 경직성이 왜 그런 거 나오는가 그런 건데 사실 이제 80년대 노동운동이 잘 됐으면 80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87년 18년 노동자 대투쟁이 다른 양상을 띠면서 87년 대선에도 좀 다른 양상을 띄 수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 노동운동은 어쨌든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면서 제일 고집을 범했던 이념 경직성이에요. 또 한마디로 이념에서 이제 경직성이 나오는 게 현실과 독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사고시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오래가다 보면 이해관계가 생기고 재혼에 3mm는 또 국민들 알아듣지 못하지 직선제가 답 정답이었거든 그때 책이나 안 쓰는 얘기 막 부탁하는 거 나오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동자 마음대로 만들고 그때 임금의 상황은 지금 얘기를 많은 얘기예요. 노동자들 개량화시킨다고. 그래서 해보자도 되면 막 몸으로 싸우면 노동자들 정치적 각성되니까 거기서 부딪히면 된다고. 이런 분들이 참 노동운동을 망친 원인인데 쉽게 해서 이제 좀 잘 편향이죠.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진보 진영과 이 노동운동에 있을 문제는 저는 이념 경직성도 지금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그 거꾸로 하고 얘기해요. 이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참여계 우리 동지들이 이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거든요. 유럽식으로. 사회민주주의, 유럽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 어차피 과도기적인 거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사민주의 다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면 그것도 이념 경직성이라 하나만 강조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이념이 상심되고 있잖아요. 좌표형과 우표형.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권위와 신뢰를 있는 주요들 중에 하나가 구호는 좋거든요. 민주에서 내놓은 구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비전이 괜찮다. 얘기 다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파업 때 주요 슬로건으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파업도 아니고 뭐 쇼파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현실성이 두세요. 진보의 핵심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사랑과 그들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자기를 헌신한 거잖아요. 보수는 부자를 위해서 전투적으로 헌신한 거고 그런 건데 그게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이 민주노동당 초기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2004년도까지 국회의원 10명 생기고 무너졌다. 당을 생각 안 하고 자리부터 졌다. 지역구 당을 생각 안 하고 비례대표만 다. 이석기 사태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에서 주사람당하는 민주노동당을 내가 3번 떨어졌어요. 통합정부당 나는 통합정부당 이거 국회의원 나라를 바꿔서 비례대표 선거도 못했어요. 이석기 나올지도 몰랐어. 이게 지금 우리 국회의원 임명은 정말 헌금받지 중요한 대표인데 정말 모든 조직이 특히 진보정당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 때도 조직이 시작했어요. 저도 비례대표 하려고 지역 감당하려고 조직이 되고 저도 뭐 당에서 편한 자리를 하려고 그리고 진보정당은 특히 이 당 이 주요 간부 이런 부분들은 이 생활 근거지가 돼서 안 좋겠다. 참 민주노동당에 그것도 있었어요. 정말 이제는 생활인이 돼야 된다. 저도 그 최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인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사회위사하고 갈 것 같아요. 사회위사.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이제 엑스라이트. 싫었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내걸면 서민들이 당시 서민하고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있는데 또 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서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보 정의당과 지지율 20% 10%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제대로 해서 정말 새롭게 창당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핵심을 모을 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노동을 넣어야만 우리 핵심이 모아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노동을 넣는 것도 지금 노동 진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현재 노동운동을 활동가들한테 제가 이제 카톡 쭉 쓴 거 보면 민주노총에 활동가들 보면 노동만 들어가면 심장이 쿵쿵쿵 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의냐, 민주정의당이냐, 아이, 김 빠진다. 이게 활동하는 정서입니다. 근데 일반 조합원들, 국민들이야, 노동자들, 아직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민주노동당 10년을 거기서 많이 없어졌어요. 조선노동당 비슷했잖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면까지는 너무나 축구사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 입장은 됐습니다. 이 당명이라는 건요, 제가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어 본 걸 다시 보지만, 그 당에 대한 최고 컨셉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당명을 딱 보고 사람을 얼굴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성격은 당명 관상이 중요해요. 당명을 딱 보고 그 당을 한 다 내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당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날선 얘기거든요. 민주노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 당명. 사무실도 묻어졌고 조선노동당은 왜 조선노동당이 갔을까.
그래서 당명은 첫째,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우리 5천만 동포들이 거부감 운동을 하는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당분간에 너무 싸우지 말자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뭔가, 이 거부감 없으면서도 뭔가 이름을 들으면 산뜻하고, 기분이 좋고, 이름은 어떻게 다 거기다 이제 2년까지 집어넣고 부조청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당분간에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창당 주역이었으니까, 당명 진보, 민주 진보당은 제가 그때 찬조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찬조 연설에서 너무 내가 왜 민주 진보당 하는가 강조 안 하고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지 말자 이 얘기 해가지고 민주 진보당이 찼다. 그날 뭐 그 다음날 가서 민주적으로 땀 흘리는 사람 다니라고 이 얘기 했는데 안 듣더라고. 그래서 너무 당명을 해야 된다. 정말 당명은 추울 때 뜨는 태양처럼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거부가 그런 당명 좋은 거 맞아요. 새누리당 잘 지은 이름이에요. 그 딸도 인정해. 새누리당 제일 좋다. 그런 걸 진보 정의당이 괜찮은 진보정의당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활동가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민주의식 있는 사람, 전두환이 싫어하는 사람도 민주주의다. 이게 선뜻이 아닌 거죠. 이제 딱 들으면 사람을 보고 무슨 호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거죠. 그러면 싹 찾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얼굴이 중요한 거 없잖아요. 계속 물타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 또, 한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평소에 뭐, 카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쓰는 우리, 학성 프리큰 뭐, 할 얘기 없으시면 너무 만족합니다. 하고요. 일단 좀 한번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우리 조동찬 변호사님. 길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끊을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진보국가에 대한 논의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가? 네, 복지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서 이 복지 그런 차원에서 이 휴학운동 제일 열심히 보건운동을 해요. 아까 부산 우리 주장했고, 또 암하고 중대병 있잖아요. 그거 부산 의장이 보건운동가 처음 주장했어요. 요즘 박근혜가 그 얘기가 내가 상관없어.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감별 없는 그것도 보건운동 주장하고, 또 실제로 몇 개 산별노조 같은 경우는 그 복지 문제에서 시청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기업노조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사례를 놓고 봐도 특히 이 노동조합 조직이 이 복지 투쟁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아요. 방랑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협조하시면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노동조합의 복지적인 그런 보편적 복지 투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임있는 정세가 논의까지 가야 실제로 그 책임있는 논의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던 거죠. 당과 논의. 실제로 뭐 여기 조합 활동하신 건 아시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알면 행동하잖아요. 물론 86년, 87년 파업할 때도 거의 6개월을 조합원들 들겠어요. 그것도 왜 그런 개정을 정말 이 민주노총 노동조합 운동을 임금 인상에만 머무르는 이런 운동을 정말 전 국민들이 행복해 주시는 그런 세상 바꾼 운동으로 되려면 정말 성실하게 조합원 속에 들어가서 복지의식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방도 불문했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도 안 해나니까는 거 아니에요. 총파업할 때 잘못 다 풀어내고 말은 안 했거든요. 역량이 부자라고 실천하는 거였어요. 대기업 사업장 조합원들 생각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이제 나이 드는 한자 먹어가지고 파업하거든요. 세월이 거기다 상층도 이제 추세주의가 생기고 키우고 계좌대표로 국회의원 얼마 만에 감옥 갔다 오면 피해상권 없어지니까 살지 안 하고 자, 우승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 최기업 수장님이 계속 이렇게 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때문에 진행자로서 그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니 뭐 토론을 위한 토론 아닌가요? 네. 나는 왜 각이 소리를 시청률 시켜서 그렇죠. 우리 열심히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날카로운 얘기를 아마 쓰고 계실 텐데. 자, 우리 지정 토론자 참여하신 분들, 먼저 우리 한우스 대표님부터 조금 덧붙이는 마지막 토론을 마지막으로 우리 최기업
진보 정당, 그런 이제 진보 정당에서 복지장로를 가서 사실은 선거에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표 심리도 있고 가장 큰 좌파 정당이 북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색깔론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당명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거론되던 모든 복지장로는 그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왔다.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다 우리가 그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당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정책을 하려면 3조에서 5조 정도의 돈이 듭니다. 보통.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굉장히 실효적인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다 보니까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안 느껴지고 내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네가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받아봐야 크게 안 되는데 그 이명박이나 보수 정부에서는 같은 3조 5조를 쓰고 강남권 같은 데 몇십만 명에다 집중적으로 써버리니까 금방 티가 나요. 이 사람들은 뭐 세금 한번 깎아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딱 줄어들어 보니까 죽게 살고 쭉하는 겁니다. 쭉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복지 혜택을 받아도 미미하고 좀 적고 또 투표하려도 투표할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투표 동료운동을 해보면 지역에서 그 놈이 보수 정부에 빠지고 또 피곤해요. 하려고 할 수 누구처럼 학생들이랑 안 맞잖아요. 성의가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성의를 보일 만큼의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너무 심신이 지쳐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보도받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복지담론에 대해서는 또 오늘 또 노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지금 조직된 힘이 어떤 불의한 것 같으면 정의로운 조직된 힘이 사실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이미 학생운동 조직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과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주노총 자체가 아니라 노동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상층에 있는 그 리더들, 활동가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심을 좀 가지라. 그래서 좀 아픈 말씀 좀 드렸다 좀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통합진보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제 당론에 관한, 이 거대 당론에 관한 어떤 면들이, 입장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뭐 그냥 막연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뭐 반대, 내지 뭐 찬성, 인정하지만은 가급적 최소화, 뭐 이런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당령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놀랐는데, 산민당을 반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찬성, 다 개척할 이견 없이 찬성이 대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여대 분들이 산민당을 찬성하고 또 처음에는 좀 뜻밖이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산민당을 달리하는 것도 좀 뜻밖이었어요. 뜻밖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유럽 진보정당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유럽 진보정당은 대부분 다 노동에 기반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럽 진보정당 사례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럼 산민당 하자! 그러면 개량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유럽 산민당 개량지 이런 것이 결국 노사관계, 시장경제, 노사정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마무리 말씀 한번. 네, 우리 윤석열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기회 있으면 그래도 같이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면 가지고 삼인당이 만나 이러지 말고 유럽 삼인주의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유럽 삼인주의 정당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가지고 현재 유럽의 삼인주의 정당들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학문적으로 좀 학술적으로 하자고요. 주장을 많이 그렇게 해서 실사하시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주장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오늘 뭐 여기 와서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가고요. 정말 저는 뭐 기자회견도 했지만 통합진보당 가지고는 진보정당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재 통합진보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진밀하게 반성하고 이석기 씨만 사퇴운동한 거예요? 할 필요 없어. 그것만 해내면 뭐 다른 희망이 나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아직도 앞서는 맞아서 이제 2002선까지 공격하는데 빠르면 지방선거, 늦으면 국회의원선거 때 제한 심판하고 이런 다수표를 받는 국민들과 싸우는 정당이 이게 전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탈당을 제가 하는 게 주장했던 이유가 저 정당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왜 탈당을 주장합니까? 두 번째는 제가 진보주의자로서 제 양심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로 아직은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지금 유일한 이 진보정당 이제 말하자면 진보정의당인데 이게 자기합니까? 민주노동당 2000년도 창당할 때요. 2012년 집권을 잡았어요. 올해가 2012년. 나도 나이도 먹으려고 먹고 내 인생은 전부인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보정의당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려면 아무것도 아니라 민주노동당 차를 보면 희생을 하자. 이게 우리 진보 오는 사람들이 욕심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직과 독선 때문에 이게 분열이 좀 아직과 독선 자기 주장을 하고 노동 빼자 노동 듣자 그 너무 안 한다. 그건 크게 주요한 것도 아닌데 죽고 살는 거 아닌데 죽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과 독선 해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면 욕심이 돼요. 출생주에 빠진 사람 분열들이 많아요. 우리가 명심을 하고 선민들씩 하고 정말 우리 선민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사는가를 배우는 게 그 민중한테 배운다는 그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사는가를 또 우리 자신이 또 개털 선민이잖아요. 그런 정치를 하면 된다. 길게 보고 가자. 100년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절대 균형하지 말고 응?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옛날 민중당이요 해산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지금 해서 그래요. 통합진보당이 이전이 없었으면 지금 괜찮았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분열하지 말고 100년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은요 분열만 안 하고 내부 거식만 없으면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안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아주 막해요. 알고 준다고. 지금 보면 이렇게 선거가 다 많은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부탁드리고 상의해봅시다. 다른 어느 나라의 진보정당도 우리가 꿈꾸는 진보정당도 노동자들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이런 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무슨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속에서 그들의 친구고 그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 그게 진보 정치 세력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노동조직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점에서는 아마 우리가 뭐 약간 비평적인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앞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옛 참여당 당원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념적 경직성,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폐쇄성,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노동중심성 이런 주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주장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다치아분께서 그런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3차 토론, 이 노동중심성, 이것이 우리 진보정당, 진보정치 세력에게 주는 과제,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일정대로 2주 후에 네 번째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번째 토론 때는 우리 안철수, 문재인 캠프에 있는 정책 책임자를 모셔서 같이 하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토론을 아마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패널을 정하면 또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겠고 다음번에 우리 다음 4차 토론은 더 풍성한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3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었죠? 이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네.